구글 렌즈와 네이버 렌즈의 비교. 네이버 렌즈는 누구나 이미 많이 사용해 왔겠지만 나는 구글 렌즈를 이제 비교해 월등하게 나은 것 같다고 생각되어 영상으로 지인 몇 분에게 전합니다. 남는 시간 이렇게 구글 렌즈로 같이 해보세요 할 일이 없는 늙은이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해도 구경이라도 하려고요. 텍스트 추출, 음성 리딩, 무엇이든 찾아주는 검색 기능, 장소 검색, 이미지 검색 등 원하는 모든 것을 찾아주는 주머니 속의 요술 지팡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시간은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글 렌즈를 이용한 문자 인식과 검색 및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글 렌즈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는 이런 나무가 되게 많은데요. 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차도 검색이 되는지 차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검색을 해주네요. 자, 선택을 해보면, 자, 선택해보니까 산타페라고 하네요. 네, 산타페 맞습니다. 자, 산타페 맞네요. 자, 그 다음은 구글 렌즈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글로 된 간판들을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실제 영문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전체를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역이 안 된 부분도 여기서 사진을 찍어주게 되면 결과물에서 전부 번역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킨 도너츠 비추기만 하면 바로 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장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위의 음식점이나 이런 장소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다른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국을 한번 비춰봤는데요. 바로 나오죠. 좋은 세상 약국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구글 렌즈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렌즈는 구글 앱을 실행하게 되면 검색하는 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구글 렌즈예요. 이걸 실행하셔도 구글 렌즈가 실행되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를 아예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렌즈 치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 렌즈만 따로 설치할 수도 있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기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구글 검색창에 이 렌즈가 아예 안 나오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지금 본 것 같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아예 구글 렌즈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번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것인지 위에 정해 주셔야겠죠. 좌측은 기본값이 자동 감지로 되어 있고요. 우측은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바뀌게 되죠.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거나 할 필요가 없이 비추기만 하면 바로 즉석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을 좀 더 가까이 가져가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쉽게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긴 문장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문장이 굉장히 긴데,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그대로 이 상태로 읽을 수는 없죠. 자, 이럴 때는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셔터 위에 번역할 단어 사진 찍기라고 나오죠. 자,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번역한 문장을 모두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복사한 다음에 이것을 다른 곳에 붙여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번역된 한글 문장을 모두 복사할 수도 있고요. 자, 우측에 가면 공유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구글 번역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구글 번역에서 열게 되면 자, 위쪽에는 영문 문장이 나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한글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구글 번역기와 같이 연동해서 쓰는 거죠. 자, 이때 한국어가 아니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들어볼 수도 있죠. 눌러보면
Christianity and asked to be baptized. A grand ceremony took place which all the Gypsies 자, 이렇게 영문으로 읽어주게 되고요. 만약에 번역한 한글 문장을 읽어야 할 경우에는 여기 한국어 부분에 스피커 선택을 해주시면 또 한국어로 읽어주게 됩니다. 기독교와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가족회의 자,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일어도 가능한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어가 나오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전에 번역될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바뀌지 않지만 번역할 언어는 자동 감지로 돼 있으니까 어떤 언어를 가져다 놔도 전부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도 완벽하게 번역이 되죠? 자, 이것도 사진을 찍고 아까와 같이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가서 구글 번역기에 들어가서 또 똑같이 우리가 들어보고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ディレクなんでゲーム業界 자, 이런 식으로 이로도 다 들어볼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한글로 된 문장으로 번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번역할 언어를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방금 전과 똑같이 복사도 할 수 있고 공유, 번역해서 열기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 구글은 언어는 거의 가리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외에 굉장히 희귀한 언어들도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물론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자, 이번에는 번역에서 이미지를 번역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셔터 버튼 옆에 보면 사진 모양이 있죠. 이 이미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갤러리에서 번역하고자 하는 사진을 찍은 것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복사하거나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로 가서 또 들어보거나 설명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모두 복사의 장점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글씨 서체 사이즈가 약간씩 달라지면서 겹쳐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복사를 하면 아주 깔끔하게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번역 기능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텍스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미지로 된 글씨를 텍스트화해서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컴퓨터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지로 된 이런 텍스트들을 컴퓨터로 옮겨야 할 때는 일일이 타이핑을 전부 다 했었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화할 이미지 글씨를 비춰줍니다. 자, 문제는 이게 너무 떨어지면 인식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흐려서. 그러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더라도 좀 가깝게 해서 완벽하게 받아들이게끔 해주셔야겠죠. 자, 어느 정도 선명하게 됐으면 그때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다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텍스트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 텍스트를 찍어서 텍스트화 할 때는 주위에 필요 없는 텍스트 우리는 장점은 건축도시 디자인 지금 스튜디오로 구글에서 텔레 디자인 읽어주는 및 그 디자인이란 부분을 이름 하에 박스로 6명이 주요 비춰주면서 멤버로 읽어주기 구성되어 때문에 있다.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 원격통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번역은 똑같고요. 텍스트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메뉴에서 우측 끝에 보게 되면 컴퓨터로 복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내 스마트폰에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지만 컴퓨터로 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컴퓨터로 가져갈까요? 이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과 PC의 구글 계정이 같다면 여기서 그냥 복사만 해주면 PC에 가서 그냥 그대로 붙입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과 PC의 구글 계정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로 복사 버튼을 누른 다음에 같은 계정의 컴퓨터에서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바로 붙습니다. 놀라운 기능이죠. 이 계정 간에 이런 카피 복사가 다 된다는 것도 대단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검색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검색 기능은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어떤 물체든지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주기만 하면 전부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헤드폰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폰을 올려놓고요.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눌러서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찍히고 구역이 나오죠. 자, 이 구역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물체가 정확하게 딱 보이게끔 검색을 해주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되도록 포함 안 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바로 검색이 돼서 나오죠. 거의 뭐 완벽하게 검색이 되죠. 쇼핑몰도 나오고요. 해외 사이트도 나오고 리뷰도 나오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전부 관련된 글을 찾아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구글 검색 기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의약품, 식품, 가전, 생필품 가리지 않고 전부 검색을 해줍니다. 자, 약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약품 놓고요.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해주죠.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성분도 전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런 것도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화액인데요. 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찍고 찾아보면 후메 토론 나오죠. 드러그 인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들어가 보면 이 약의 효능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네요. 집안에 상비약 같은 거 있으실 때 이게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애매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품을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자, 식품 같은 거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바코드 같은 거 검색하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이 식품을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셔터 누릅니다. 자, 검색됐죠? 위쪽으로 올려보시면 햇반이라고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 설명도 나오고요. 뭐 해외에도 나오고 그 다음 국내 쇼핑 정보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셔터 한번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하죠. 자, 옆에 있는 이미지 버튼을 눌러서 내가 찍은 사진을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부에서 꽃을 하나 찍었는데요. 자,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바로 나오죠. 자, 둥글레네요. 자, 우리가 가끔 사 먹는 둥글레차 이런 것들이 이건가 보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저는 지금 찍어놓고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특히나 이런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은 아주 검색이 잘 돼요. 거의 모든 거 다 찾아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자, 이미지에서 또 찍어 놓은 것 중에 자, 이런 버섯을 하나 찍었는데요. 자, 이것도 검색을 해볼게요. 큰 갓 버섯이라네요. 똑같죠? 아주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물을 검색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미지 버튼 누르고요.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다에 연인이 2명 서 있는 이런 사진과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다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자, 이렇게 호숫가 사진도 검색을 해보면 비슷한 이미지로 바로 검색이 나오게 되죠. 최대한 이 이미지와 비슷한 느낌의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를 찾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걸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제인데요. 이 과제는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다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요. 간단한 문장으로 된 질문 같은 것들은 위키디피아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과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멸종 동물에 관련된 책인데요. 자, 여기서 질문 부분을 캡처해서 그 질문의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제는 질문 부분을 찍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내 귀퉁이를 표시하는 이 표시 안에 질문 외에 게 들어가게 되면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좀 헷갈리게 됩니다. 텍스트가 아래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려서 최대한 다른 텍스트는 들어가지 않고
질문 텍스트만 포함이 되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잡고 셔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양쯔강 돌고래는 언제 멸종되었을까 해서 나오죠. 자, 양쯔강에 돌고래가 살았었나 보네요. 저도 처음 아는 내용인데요. 자, 올려보시면 양쯔강에서만 사는 강돌고래가 있었나 보네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멸종한 최초의 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2006년 기능적인 멸종동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자, 얼마 안 됐네요. 저는 뭐 3, 40년 이상 된 줄 알았더니 비교적 근래에 멸종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제 기능은 일일이 브라우저를 여셔서 타이핑을 다 하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찍기만 하면 되죠. 찍으면 그냥 바로 검색을 해줍니다. 이런 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어요. 자,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 텍스트만 미리 찍어 놨으면 이 이미지에서 찾아서 바로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쇼핑이죠. 이 쇼핑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그런 검색을 해서 가격대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쇼핑 기능은 바코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좀 전에 봤던 햇반도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되면 바코드로 찍어주죠. 자, 이렇게 바코드가 선택되고요. 장바구니 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이렇게 쇼핑 채널도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쇼핑 부분은 우리나라에 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이버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것만 감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와 음식점이 있죠.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빌딩이나 건축물을 찍게 되면 잘 찾아줍니다. 하지만 흔한 평범한 건물들을 찍으면 찾아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큰 건물, 많이 알려진 유명한 건물을 찍으면 거의 90% 이상 다 찾아주게 되고요. 음식점은 간판 같은 것들을 찍으면 뭐 그것도 거의 다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장소와 음식점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자, 던킨 도너츠 비추기만 하면 바로 뜨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장소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현재 스마트폰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위의 음식점이나 이런 장소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렌즈의 번역, 텍스트 추출, 검색, 과제, 쇼핑 방법, 장소와 음식점 검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글 렌즈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